새벽 1시 반. 당신은 또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있고 화면은 위로 또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딱 하나만 더. 그렇게 30분 전에도 똑같이 중얼거렸지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멍한데도 손가락만은 멈추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행동이 당신의 뇌세포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지는 않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는 뭘 꺼내려 했는지 멍하니 서 있던 적은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욱하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잔 것 같지가 않은 그 무거움.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한마디로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나이 탓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매일 밤 무심코 반복하는 어떤 습관이 실제로 당신의 뇌를 또래보다 10년은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는 거라면 말입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믿고 싶지 않은 쪽은 저였습니다. 수십 년간 잠을 연구한 신경과학자 매슈 워커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깨어있은 지 19시간이 지나면 그 두뇌 능력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사람 수준으로 떨어진다고요. 면허가 정지될 만큼 취한 그 상태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단 하루 19시간 만에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서늘한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뭐 주말에 몰아 자면 되잖아. 하지만 밀린 잠은 비처럼 갚아지지 않습니다. 주말 내내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이제 다 채웠다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뇌 깊은 곳에서는 갚지 못한 손상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분명 다 갚았다고 믿는데 잔고는 계속 줄어드는 통장. 도대체 하룻밤의 피로와 되돌릴 수 없는 손상 사이 그 어딘가에서 우리 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히 풀립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세계의 뇌과학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것 인생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못 받고 가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도 노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오랜 시간 길들여진 뇌회로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을 탓하던 그 손가락질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것만은 기억해 두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무너지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떠밀려 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만은 그 정체를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남들이 영문도 모른 채 늙어갈 때 당신은 자기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7개의 습관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뜨리며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도미노 전체를 단번에 멈춰 세우는 단 하나의 열쇠가 무엇인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다면 그 열쇠를 반드시 당신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짧고 강한 자극을 쉴 새 없이 들이붓는 습관입니다. 이런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푹 빠져서 봤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10분만 지나도 좀이 쑤십니다.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한 손으로는 영화를 틀어놓은 채 다른 손으로는 짧은 영상을 넘기고 있지요. 책은 2페이지를 못 넘기고 누군가의 긴 이야기는 끝까지 듣기가 버겁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산만해졌지 자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산만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 안쪽 깊은 곳에서 벌어진 화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이자 중독 의학 전문가인 애나 램키 박사는 우리 뇌의 쾌락 시스템을 시소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강렬한 자극이 들어와 쾌감 쪽으로 시소가 기울면 우리 뇌는 균형을 되찾기 위해 반대쪽, 그러니까 고통 쪽으로 시소를 똑같이 밀어냅니다. 문제는 짧고 강한 자극을 쉬지 않고 퍼부으면 뇌가 이 시소를 아예 고통 쪽에 기울어진 채로 고정시켜버린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산책이나 대화,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잔잔한 즐거움으로는 이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더 센 자극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무뎌진 뇌가 되어가는 것이죠. 기억해 두십시오. 자극적인 영상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그 모습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쾌락의 기준선이 한참 높아져 버린 뇌가 평범한 만족을 더는 만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회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뎌진 뇌는 결코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습관과 손을 잡는 순간, 이번엔 당신의 기억을 갉아먹기 시작하니까요. 두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를 그저 참고 견디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들어도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속으로 삼켜왔지요. 그렇게 삼킨 스트레스가 어디로 갈 것 같으십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뇌에 흔적을 남깁니다. 스트레스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생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평생에 걸쳐 연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짧고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 호르몬은 우리를 살리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비상 상태가 몇 달, 몇 년씩 끝나지 않고 이어질 때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코르티솔은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 바닷가에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 불리는 그곳을 조금씩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그 방이 만성 스트레스 속에서 서서히 쪼그라드는 셈입니다.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신다면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오래 삼켜온 스트레스의 청구서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참는 법만 배우고 흘려보내는 법은 배우지 못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쪼그라든 기억의 방을 매일 밤 말끔히 청소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필 바로 그 시간을 가장 먼저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을 비처럼 미루는 습관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밤에야 비로소 내 시간이 생긴다는 이유로 우리는 잠을 가장 먼저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든 사이 우리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는 거대한 작업이 벌어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뇌에서는 일종의 세척 시스템이 작동해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씻겨나가는 물질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뇌 속에 치워지지 못한 찌꺼기가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매슈 워커 교수가 그토록 간절하게 잠의 중요성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미루는 그 습관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자기도 모르게 뇌를 청소할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데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는 우리가 습관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조금씩 끊어가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속이 줄어듭니다. 귀찮아서 나가봐야 별것 없어서 혼자가 편해서 그렇게 하나둘 모임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며칠씩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홀트마이너스 룬스타드 교수가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를 여러 개 피우는 것에 맞먹는 수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마음이 쓸쓸한 상태가 아니라 몸과 뇌를 실제로 갉아먹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가깝습니다. 다만 담배 몇 갭이라는 비유는
위험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전하기 위한 표현이니 글자 그대로의 수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그 마음. 사실은 외로움에 길들여진 뇌가 더는 관계를 위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내리는 절전 모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에 잠긴 사람들에게는 묘하게 겹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번째 습관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운동이 뇌에 좋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십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고 불리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자라게 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일종의 비료 같은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존 레이티 박사는 이 물질을 두고 뇌를 위한 기적의 비료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온종일 앉아만 있으면 이 비료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가는 그 모습은 의지박약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수록 더 움직이기 싫어지도록 길들여진 뇌의 악순환입니다. 몸을 멈춰 세운 뇌는 이제 마음마저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다음 습관은 당신이 오랫동안 능력이라 착각해온 바로 그것입니다. 6번째 습관은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으며 영상을 보고 통화를 하며 메일을 확인합니다. 스스로 멀티태스킹에 능하다 여기실지 모르지만 뇌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실 2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고요. 다만 2가지 일 사이를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전환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에는 매번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듭니다. 이 빠른 전환을 반복할수록 집중력은 닳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은 무뎌집니다. 집중이 안 되는 그 상태는 머리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전환에 지쳐버린 뇌가 보내는 과부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종일 달아버린 뇌는 정작 쉬어야 할 밤이 되면 가장 잔인한 일을 시작합니다. 7번째 습관은 지나간 일을 곱씹고 또 곱씹는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낮에 했던 실수, 몇 년 전에 부끄러운 기억, 누군가에게 들었던 모진 말이 영화처럼 재생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내게 그랬을까?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끝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우울 연구의 권위자였던 심리학자 수전 놀런 옥세마 교수는 이 반추가 우울과 불안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심리 습관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뇌에는 멍하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활발해지는 회로가 있습니다. 바쁜 일과가 끝나고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바로 이 회로가 켜지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끝없이 배회하게 만듭니다.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게 만드는 그 생각들, 당신이 못나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법을 익히지 못한 뇌의 회로가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약속드렸던 도미노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7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진 7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충동을 누르지 못해 자극을 더 찾게 되고 예민해져 스트레스에 무너지며 사람 만날 기운이 없어 고립되고 몸은 더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으며 집중은 흩어지고 밤이 되면 그 모든 후회를 곱씹습니다. 그리고 그 곱씹음이 또다시 잠을 앗아갑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그 마지막이 다시 첫 번째를 떠미는 것이죠. 빠져나올 수 없는 둥근 고리. 이것이 바로 인생이 서서히 무너지는 진짜 정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개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고치나? 그렇게 막막해지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실 차례입니다. 다행히도 이 7개를 한꺼번에 다 고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도미노이기 때문입니다. 줄줄이 이어진 도미노라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단 하나만 무너지는 것을 막아도 그 뒤에 연쇄가 멈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던 그 고리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잠을 단 30분만 더 챙겨도 다음날의 충동이 잦아들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생기고 사람을 만날 기운이 돌아옵니다. 산책 한 번이 뇌에 비료를 뿌리고 그날 밤 잠을 깊게 만듭니다.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무너지던 방향을 정반대로 돌려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7가지를 모두 떠올리며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이 중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 단 하나만 고르십시오. 오늘 밤 휴대폰을 30분 일찍 내려놓는 일이어도 좋고 내일 점심을 먹고 10분만 걷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당신이 쥔 도미노의 첫 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습관도 당신이 게을러서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당신이 살아내느라 길들여진 뇌의 흔적일 뿐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사실은 그것이 모든 변화의 진짜 첫 단추입니다. 남들이 영문도 모른 채 서서히 무너져갈 때 당신은 오늘 그 정체를 정확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를 멈출 열쇠가 단 하나의 작은 습관에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열쇠는 온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만약 기억력 저하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만큼 뚜렷하거나 잠들지 못하는 밤이 몇 주째 이어지거나 가라앉은 기분과 곱씹는 생각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것은 습관의 영역을 넘어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가장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첫 번째 도미노 한 칸을 응원하겠습니다.